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우인성 판사의 괴상하다고밖에 할 수 없는 김건희 1심 무죄 판결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속속들이 나오며 우인성 판사는 동기 변호사에게 형사 고발까지 당했는데요. 김건희 무죄 판결 뒤에 숨어있는 더 큰 세력과 우인성 판사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까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사람들의 불신이 계속 이어지는 게 한덕수 선거 때만 하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재판이 나왔는데 또 이 김건희 씨 1심 같은 경우에는 3건 중에 2개나 무죄가 나서 이거 그냥 또 믿어도 되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음모로 풀어도 되나요 한번? 예, 그 충분히 유튜브니까. 뭐 언제는 물어보고 풀었습니까? 지상파에서 못했던 거. 네. 예. 아니 사실 제가 겸손하게 했어요. 저는 믿어요 사실. 남들한테 음모론을 할 뿐이지. 이번 이 판결을 잘 보면 제가 이제 합리적 추론을 좀 해볼게요. 저는 매번 이렇게 느껴요. 이게 도이치모터스 무죄 나오고 예. 통일교 쪽 무죄 통일교 유죄 나오고 명태균 무죄 나왔잖아요. 근데 그 통일교 알선수재는 개인에 대한 그 범죄예요. 개인이 자기를 그러니까 가방을 받았냐 안 받았냐. 알선수재는 김건희에게 국한된 범죄예요. 사실은. 네. 확장성이 없어요. 김건희에서 끝나. 근데 도이치모터스나 통일교는 뭐가 있냐면 하나는 통일교 같은 경우는 명태균 잡히잖아요. 이거 국민의힘으로 번집니다. 그렇죠. 네, 번질 수가 있어요. 통일교한테 지금 받은 사람이 권성동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번질 수가 있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게 메인인데 이거 잡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박성재를 잡아야 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네네. 이게 이번에는 그러니까 사실 뭐 좀 복잡해서 제가 짧게 얘기하면 공소시효가 원래 도이치모터스는 1차 주가 조작, 2차 두 개로 나뉘어요. 근데 이번에 재판부가 다룬 건 2차를 3개로 쪼갰어. 예. 2차를 또 3개로 딱딱 쪼개가지고 그중에 앞단에 2개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럼 앞단의 첫 번째 2010년부터 시작된 거 있죠. 그거는 이 우인성 재판장이 뭐라고 하냐면 시세 조종의 인식이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긍정을 합니다. 근데 시효가 만료됐네? 난립니다. 그러면 반반이야 이게. 예. 원래는 유죄인데 시효가 그래서 빨리 갖고 오지 그랬니 자식들아. 내가 그럼 유죄 줄까 그랬는데. 근데 시효가 만료됐네? 검찰의 잘못이다. 그렇죠. 근데 이건 뭐냐면 아니 중앙지검장 그 검찰총장 윤석열이 4년 5년 내리하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공소시효를 그 본인들이 검찰들이 막은 거잖아요. 언제 음모론이 나오는 거예요? 음모. 제 말은 뭐냐. 그래서 너무 길었죠. 그래서 약간. 여기서 가면 시세 조정을 예견을 할 수 있었다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2024년 4월에 그치. 조상원 4차장이 발표할 때는 예견할 수 없었다고 했거든요. 이게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럼 뭐냐? 만약에 이 우인성 재판장 말대로 이게 유죄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앞단에 있는 조상원이랑 그때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박성재 장관이에요. 여기 다 집어넣어야 돼요. 왜? 이거는 공권력으로 사건을 덮은 거거든. 전혀 다른 판례가 나올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사건이. 네, 도이치 유죄 줄 경우에는 검사들이 줄줄이 기소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서 그렇다. 네, 그리고 그 검사들이 제가 말한 거는 주요 수뇌부를 얘기한 거지. 여기서 지금 수사 담당한 검사는 말도 안 했어요, 제가. 그렇죠, 그렇죠. 한 20명 때로 들어가야 돼요. 검사들 때로 들어가야 된다. 당연하죠. 근데 판사가 검사를 봐줄 이유는 없잖아요. 우인성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서 드디어 이제 음모론이 나온다. 좋은 질문이에요. 역시 예. 김은지 기자 예리하셔요. 그러면 판사가 검사를 봐줄 리가 없는데 왜 박성재는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을까요? 봐줄 리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봐줄 리가 있다는 거지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조이대 커트하에서 흘러간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박성재를 중심으로 보면 돼요. 박성재는 천하무적이야 지금.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는 다 줄줄이 무죄나오고 있어요. 내지는 피해가. 그러니까 뭐가 맞아도 큰 일격은 피해간다니까요. 그런 약간 그래서 오히려 이상민은 구속됐잖아요. 하여튼 판사 식구는 이상민은 구속됐어. 근데 박성재는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우연일치는 아니다. 그게 뭔데 그래서? 모르죠. 네. 그건 모르죠. 네. 그러니까 박성재가 이 음모론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원래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던지는 거야. 그게 뭔지까지 말씀을. 저는 외양의 양태를 보고. 그렇죠.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뭔가 있다. 우리 레몬트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김은지 기자가 순진하다.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것을 지금 이정주 기자가 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근데 조모은 같은데 지금. 근데 이분이 말한 건 좀 한 칸 더 들어가요. 저는 법조 카르텔은 그럼 법조 카르텔 이상민은 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더 슬라이스하게 들어가야 된다. 박성재를 중심. 이를테면 박성재 법무장관이 법무장관 하면서 조이대 대법원장이랑 뭔가가 딜이 있거나, 그렇죠. 혹은 뭘 쥐고 있거나,
뭐 이런 맥락이 있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인간관계가 그 인척 간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박성재 장관의 딸인가? 그쪽이 판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상민 장관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퍼져 있다는 설이 있어서 제가 취재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취재 밑자락 중이시다. 이제 예. 나는 이렇다고 본다라고 가설 하나 깔았죠. 근데 이번에 제가 요거 도이치모터스 기다리고 있었거든. 유죄 나오나 유죄 나오나 한번 보자고. 딴 거 말고 전 도이치모터스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딱 박우신 기자 지금 속이 타요 지금. 예. 몰라. 아니 소리 안 쳐요. 왜 소리 안 쳐? 예. 아니 이거 막 한참 들이키더라고. 잘안 나와서. 그 말하겠습니다. 저는 근거는 없어요. 아니. 저는 항상 정주 선배 단독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취재를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예, 박성재가 의심의 중심이다. 기자예요. 예. 뭐 다른 기자들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누가 단독을 한다 그러면 나 물 먹을까 봐 걱정해야 되거든. 근데 이정주 기자가 단독을 한다 그러면 다들 기대해요. 재밌겠다. 저희 단독은 대부분 짜치거든요. 아무도 관심 없어. 경쟁심이 붙는 게 아니고 다들 기대감에 차 있다. 여러분 보세요. 단계 보고 너 아직도 단계 아니야. 제가 이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잡았어. 제가 1년 동안 그 개무시를 당하면서 아무도 개무시 안 했죠. 단계 예. 우리 회사에서는 너 아직도 단계 아니야? 이런 게 귓가에 그냥 매일 스쳐. 두고 보자. 이 사건 어디 커지나. CBS가 보석을 못 알아보네요. 뭐 제가 보석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런 어떤 진짜 절치부심하고 살았다.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박성재 이거요? 아니요. 아까 단계 사건. 단계 사건. 예, 이렇게 진실이 아직 덜 나왔는데. 그 한동훈 전 대표한테 물어보시죠. 근데 곽우신 기자가 취재하는 걸로는 그 판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어떤 판결? 김건희 판결? 이번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판결이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까 말했잖아. 이미 얘네 머릿속에서 이미 아무도 밖에 생각 안 하는데 자기는 이미 끊어냈어. 김건희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그게 이미 이게 있기 아무것도 때문에. 아닌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이번에 1심 어떻게 보였어? 그러면은 뭐 이래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왜 정치하는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논평도 안 될 거면은 정치인은 메시지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지당한 판결을 이렇게 얘기하네. 그런 말도 안 하지. 그럼 절대 큰일 나지. 그렇게 하지 큰일 나. 그러니까 이 형량이 높니 낮니 뭐가 어떠니 뭐하냐. 그러니까 민주당 바로 이거 비판적으로 논평 바로 나오잖아요. 그치. 여권에서 여러 당들이 다 나오고 원외 정당들도 다 한마디 특해. 예. 그러나 우리의 제1야당 우리 참 보수 우리 이분들께서는 가만히 미래 자유당이 될 미래 자유당. 자 어떻게 망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조선일보에서는 이러려고 계엄했냐라는 식의 말까지 썼더라고요. 심지어 조선일보도 이 정도 형량이 나왔으니까 니네가 다 무리하게 했었던 거다라는데 이제 동원하는 데는 써먹는데 국민의힘은 그것도 이제 안 한다. 그렇죠. 아무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뭘 해도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요새 이번에 장도혁 관련해가지고 사실 나온 것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제발 우리 국민의힘 여러분들 조중동만이라도 좀 챙겨보시고 조중동 사설이 하라는 대로만 해도 이 정도보다 지지율이 2배 나올 거다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그 판결 보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이 빠져버렸거든요. 특히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정체성 같은 사건이고, 그렇죠. 시민들이 봤을 때는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를 정의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덮어준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검찰이 그거 묻어주느라고 난리 피웠던 거, 이게 사실 정권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 요소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돼버린 거고, 근데 명태균 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른바 이제 불법 계엄의 트리거 중에 하나. 그래서 그 특검이 조여오니까 결국 빠르게 좀 방아쇠를 당긴 거 아니냐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명태균 사건인데 그것도 별게 아니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서 조선일보의 엄살만이 아니고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맥락들이 빠진 판결이고, 뭐 계속 이제 취재를 했었던 우리 기자들도 그렇지만 저희처럼 계속 비평하는 사람들도 보도가 될 때마다 새로운 증거들을 확인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고된 내용을 보면 판단이 너무 다른 거죠. 같은 증거에 대해서 이거를 실제로 의미 있는 증거로 볼 건지 말 건지 같은 게 너무 달라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종호의 회사에서 나온,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회사에서 나온 김건희.엑셀 파일만 하더라도 아니 이러면 사실상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언급도 없이 그냥 이제 넘어간다든지 이제 그런
증거 누락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2심에서는 결과가 좀 다르지 않을까. 예. 아니 근데 판사도 좀 캥겼을 것 같아요. 본인 밑에 니줄 엄청 깔았잖아. 아 의심은 가는데 점점점점. 아 이거 뭔가 좀 냄새가 난리 나는데 났어요. 뭐 점점점 그러고 앞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 이 뭐 애매할 때는 또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것이고 뭐 괜히 막 밑에 깔아두고 또 중간에 그 이제 통일과 관련 그것도 말은 준엄하게 했잖아요. 뭐 영부인이 그러면 안 되고 뭐 다 얘기해놓고 근데 이제 가방 2개 중에 하나 빼주고 다 봐주고 다 봐줘놓고. 그러니까요. 그 말이나 그렇게 하지 말든가. 사람들이 그것만 들으면 100년 나올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말장난하는 거지 네. 약간. 아니면 본인 입장에서 아니 모르겠어요. 아무튼 말만 들으면 사역을 내려라 뭐 이렇게 되는 네. 거죠. 아니 그러니까 누누이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원래 원칙상 그게 맞을지언정 그 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게 특권층에만 적용된다면은 그건 사실 네. 일반적인 인권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들 저기는 특권인 거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좀 진짜 자기 성찰이 좀 많이 네. 필요하다. 아니 근데 그런- 저는 예. 진짜 말대로 하나 그 굉장히 특이했던 게 야 같은 사물을 놓고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좀 충격적이긴 하죠. 예, 예.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 아까 말했던 대로 가방을 샤넬을 802만 원짜리 받아. 근데 받을 때 이건 청탁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청탁을 안 했다는 거야. 줄 때 청탁을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청탁을 안 했죠. 예, 그러면 근데 앞으로 어떤 미친 사람이 처음부터 청탁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인 예.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청탁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가방을 20개 정도 쫙 준 다음에 줄 때마다 혹시 필요한 거 없어. 가만히 있어. 씨. 입 막은 다음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가방을 줘. 어. 그 마지막에 초코파 하나 주면 돼요. 초코파 하나 주면 사실 내 정으로, 아들이- 정으로. 내 아들이 정으로. 취업해야 되는데 이러면 900원으로 기소됩니다. 야. 네, 알선세 900원이에요. 네,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 네. 근데 이 팩트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해석을 이렇게 인정 안 할 하는 수가 건- 없죠. 네, 팩트가 다 있으니까.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와 진짜 신박하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무튼 이 판결만 가지고 따로 특집을 해야 될 정도인데 그러네요. 예를 들면은 네. 잠깐 말씀 명태균 씨 관련도 계약서를 안 썼다. 전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망상가다. 이게 말을 같지 않은 네.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원래 명태균 씨 수법이 뭐냐면은 누가 시키지 않은데 알아서 막 가지고 와서 납품을 먼저 해. 그걸로 다 쌓아둔 다음에 나중에 그 빚을 청구를 하는데 청구서가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김영선 챙겨줘.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관리하면서 본인의 이거를 넓혀왔던 사람인 거 아니에요. 이거 당연히 이 사람은 전속으로 안 하겠지. 계약서 안 썼겠지. 그래서 쓰는 그렇죠. 게 바보 아니에요? 음. 근데 사실 이거 가지고 참 옥장판 파는 전술이거든요. 일단 준 다음에 나중에 청구하는 건데. 아, 그렇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아, 현실을 너무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는 건지 일부러 그렇게 한 건지 참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희대 판결이 처음 헌정사상 나왔기 때문에 떨고 있는 분이 한 분 또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우인성 재판부 이야기 나와서 제가 그 재판을 제일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보면은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일부만 유죄고 전부 다 무죄 처리를 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재판을 계속 제가 지켜보면서 이거 유죄를 준 게 더 이상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아. 그거를 일부러 유죄를 줬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원래는 전체를 무죄로 주려고 저는 했다고 봅니다. 재판부가. 아, 그래요? 근데 왜 통일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등만 유죄를 줬는가? 이게 사실은 통일교가 윤석열을 지지하기로 마음을 먹은 이후에 국민의힘 각 17개 시도당에다가 돈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이 당선이 돼요. 그 다음에 권성동이 안내를 해서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과 윤석열이 1시간 독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결국에는 당선이 됐고 도와줬는데 우리는 뭘 해주면 되냐. 근데 당시 통일교 상황이 일본에서 해산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와중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일본에서 해산당한 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때 이야기가 나왔던 게 그러면 유엔 사무국을 설치해 줄 테니 너네들이 운영을 해라. 그러면 통일교가 어느덧 유엔이라는 이름을 등에 업고 굉장히 강력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 캄보디아 우정다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그 돈은 뒤로 ODA로 하는 방법. 이러한 부분까지 사실은 대선을 도와준 대가로서 진행이 되다가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통일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축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당시 이주 교육부 장관이었죠. 그래서 축사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갔던 게 조규용 복지부 장관입니다. 근데 영상 축사로 대신했어요. 이때마다 사실상 추가적으로 그냥
짬짬이로 준 거예요. 샤넬백과 목걸이 이런 것들은. 맞아요. 크게 보면 처음부터 계속 같은 하나의 그렇죠. 범죄 혐의 의도를 가지고 사실 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전에 유엔 사무국 너네 통일교가 운영하게 해줄게.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으로 ODA로 해줄게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연결선상인데 이 그라프와 목걸이와 샤넬백을 그냥 아유 욕심이 많으셨네요라고 잘라준 거라고 본 겁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 이름들 나오고 당시 국무위원들 이름 나오잖아요. 이게 다 재수사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심각한 사안인데 그냥 자범선으로 끝내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를 봐야 하고 두 번째로는 특검이 좀 잘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제가 보면서 특검이겠지만 더 중요한 건 재판부의 원래 성향입니다. 그 재판에 가면 무슨 녹취가 나오냐. 어머 제가 비밀리에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데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죠? 그래서 어머님은 한학자를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네. 김건희의 육성이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져요. 전에 왜 그런 기사 보셨잖아요. 김건희가 재판 중에 푹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려고 싶어 한다. 자기의 육성이 나올 때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자 제가 다른 사람 시켜서 10억 차입금 시켰어요. 그러한 육성이 재판 내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김건희 재판도 중계가 됐어야 됐다. 특검 측에서는 계속 중계를 요청해 왔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개인정보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김건희 육성과 이런 중진들 이상의 의원들의 이름이 모두 중계돼서 나갔더라면 오늘날 우인성 재판부는 그러한 선고를 내릴 수 있었을까? 그래서 1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나지만 2심에서는 더 중요한 거는 이 자체가 전체 공개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정말 정리하고 중요합니다. 이게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네. 2심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내란이 아니라서 네. 김건희 재판은 내란이 아니라서 중계를 안 할 가능성이 이제 많은데 지금 김대호 기자 말에 의하면 내가 재판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내가 정확히 재판 내용을 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특검이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특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도 눈을 감아버린 재판부가 나는 문제인 것 같다. 여기서 하이라이트 정점을 하나 찍어드리죠. 네. 재판부가 깜짝 놀라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건진 법사가 밑에 처남을 통해서 심부름들 많이 시켰잖아요. 그랬죠. 근데 대통령실 인사 프로필 8명을 여기서 정리해서 유경옥 행정관한테 보냅니다. 네. 김건희 최측근한테. 그러면은 청와대에 대한 인사를 건진법사, 처남, 유경옥 행정관, 김건희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한 논란이에요. 이거 엄청난 국정농단급인데. 국정농단이죠. 그래서 재판부가 당시에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진짜 본인이 보낸 게 맞습니까? 네. 라고 증인한테 물어봐요. 근데 증인이 네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우인성 재판부에 물어보고 싶은 게 그때 그럼 재판부는 그걸 왜 물어봤습니까? 그리고 당사자인 증인이 맞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싹 빼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 자체가 중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왜 그러면 재판부는 그렇게 김건희를 봐주는 거예요? 일단 이거 빼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란 재판도 마찬가지인데 김대호 기자를 비롯한 이분 뉴스가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뭐 줬다는 게 다 있어 이런 걸 알면서 사람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정당에도 민주당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부터 공개가 되는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직접 눈으로 들었다면 우 판사가 저렇게 판결을 내면 저 뭐야 저 인간 저거. 지가 다 들어놓고 그거 갖다 예를 들면 무죄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제 생각에는 앞에 두 개가 크잖아요. 실제로는 범죄 혐의로는. 도이치모터스하고 명태균 개입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개를 무죄로 만들어줄 작정을 하고 세 번째 알선수재 제일 약한 것 중에서 그것도 다 주기 싫으니까 끊었잖아요. 싹 썰어서 이거 하나는 샤넬백 무죄야. 중에 하나는 무죄, 하나는 왜냐 유죄. 그때는 청탁 내용이 없었잖아. 두 번째는 있어. 세 번째는 있어. 이 두 가지만 싹 싸서 야 요거 내가 집행유예 주면 난리 날 것 같은데 집행유예는 아니고 이 1년 6개월 2년 1년 8개월 저렇게 해서 이거 쌈 싸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니까 앞에 두 개를 무죄로 주는 것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걸 했는데 이렇게 하는 판단을 판사 개인이 했을까? 전 그런 거죠. 아니 판사 개인이 이렇게까지 머리를 써서 굳이 이 대단한 머리를 써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있었을까라는 고민이 있어서 전 이건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성을 가지고 이미 재판을 진행해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재판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야 이게 문제가 없네 무죄네 했다라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용을 다 들었다고 한다면 이미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그것이 본인이 정했는지 아니면 지금 뭐 일각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의 조희대 라인이 그랬는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런 라인으로 가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고는 저는 이 판결문을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동의도 안 되고 그 의도성을 개인이 했다고 판단하기에도 도대체 용납이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시간이 더 가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뭔가 분명히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나온 얘기가 우인성 부장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외삼촌과 조카 사이래. 이런 얘기가 하나 유언비어를 더두고 아니야. 알고 봤더니 손아래 손이 처남인가 처남이었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처남이라고? 아니 그러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인은 박 씨인데 어떻게 우 씨가 되냐? 이러면서 서로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유언비어다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그런 정도로 지금 이 재판이 정상적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김대우 기자는 내가 재판 다녀봤더니 이 사람 원래 처음부터 세 개를 다 무죄 줄 생각이었던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판단하기에 대한 근거가 있나요? 왜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부가 여러 번 확인을 증인한테 했어요. 근데 그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제거를 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상한 무슨 뭐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만 일부 약간 이상한 한자 막 이런 거 써가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공직자의 아내로서 받지 말아야 하는데 받았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거를 이미 이렇게 해서 판결을 내려버리면 두 번 재판하기는 어려웠다고 생각하니까 깨끗하게 저는 정리해 주려고 일부러 이 부분은 유죄를 내렸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는 명태균 여론조사도 58회예요. 네. 계약서가 없었다라고 보기에는 그러한 숫자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명태균이 뭔가 있었구나만 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김기현의 로저 비비의 그 백도 보도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11월 달에는 김건희 씨가 직접 요청을 해요. 당대표 선거가 있다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국민의힘까지 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선을 잘라준 판결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사실 그 여론조사를 58번을 했는데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엑셀로 다 정리해가지고 돈을 이제 당연히 그 여론조사 회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청구를 해야죠. 당연히. 그 P&R에 얘기해서 들어가는 그 회사원과 관련된 비용 플러스 자기네 회사가 받아야 되는 수수료 이득 그걸 같이 계산해가지고 한 번 여론조사 할 때마다 400만 원 정도로 계산한 거는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정리한 것을 허위라고 그냥 엑셀 파일로 정리한 건 허위다라고 딱 한마디를 해버리니까 허위가 아니죠. 감이죠. 네, 감히 그걸 올리지 않았을 거라고 어떻게 당선인 부인한테 그런 걸 어쨌든 허위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막 당선된 대통령 부인에게 갖다 줬을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또 그중에서 인정한 건 3번밖에 보고를 안 했다는 식으로 또 판단을 했어요. 그것도 매우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저는 판결문에 제가 입수해서 봤거든요. 보면서 마다마다 조금 이해가 안 갔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보기에 정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법조인들이 보기에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정말 국민의힘 당 사람들이나 보수적인 변호사들도 이거 이상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좀 이렇게 돼 있어서 도대체가 왜 그랬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썰을 한번 얘기해볼게요. 썰이 있어요. 썰이 재밌어요. 썰 좋아요. 썰이 재밌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민주진영 측에 취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캠프 때 대통령이 됐던 그때 캠프 때 있었던 그러니까 법조인들, 좀 경력이 좀 오래된 법조인들, 복수의 법조인들한테 아주 그냥 힘들게 물어물어 했더니 저한테 딱 한 곳이 나왔습니다. 김앤장을 유심히 봐라.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김앤장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우인성 판사는 더 승진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승진할 수 있는 재판관이 아니다. 옷 벗고. 거기가 이제 옷을 벗으면 나중에 분명히 김앤장과 뭐가 있을 거다. 근데 왜 하필 김앤장이냐. 윤석열과 김앤장과의 관계는 매우 특수적인 관계이다. 윤석열이 검사 시절의 그때에도 아주 굵직굵직한 돈 되는 것은 김앤장한테 밀어줬다.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그냥 저렇게 썰입니다. 윤석열이 우리 와이프만 좀 살려줘. 이랬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했을 거다. 근데 그럼 우인성 판사가 그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냐. 어차피 그렇게 꼬셨을 거래요. 2심 가면 바뀌어. 1심에 눈 딱 감고 돈 벌고 그냥 딱 내리고 와.
그랬다는 썰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김앤장이 한번 유심히 사실은 이 우인성 부장의 이상한 판결들은 2심 가서 다 뒤집어졌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 이전 판결 말씀하시는 그 거죠? 이전 판결들. 왜냐면은 그 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 그 선거 당시에 그 돈봉투 사건 있지 않습니까? 다 무죄됐죠. 2심. 그거 관련해가지고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다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렇죠. 2심 가서 다 뒤집어져가지고 네. 다 무죄가 돼버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판결도 또 상당히 좀 낮게 평가하면서 예를 들면 수능 만점자인 의대생이니까 뭐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맞아요. 사회 복귀해야 되니까 좀 봐주겠다라든가 이것도 다 사실은 2심 가서 강용석 혼외자도 네. 벌금 겨우 1,000만 원에다가 2심에서는 그거 실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강용석 씨 같은 경우에도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게 네. 말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특히 뭐 어떤 거는 무죄를 말해버리고 유죄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약하게. 그러니까 소년원은 무죄를 내렸죠. 이재명이 소년원 출신이다라는 말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다고 말했는데 소년원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사실 적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해가 안 가요.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한동훈 유시민 작과 관련해서도 벌금형 이제 때린 재판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정치적 이념 성향적인 판결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과 약간 관련 있는 재판들은 전부 다 강하게 때려요. 그래요. 근데 국민의힘과 관련된 거는 다 약하게. 지금과 같은 상황을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이날에 사실 뭐가 있었냐면 윤석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에 대한 첫 공판이 이날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도 명태균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준석 씨도 사실은 명태균과 그렇죠. 관련해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만 구제해 준 것 같지만 이 부분을 저는 다 잘라줄 수 있는 그러한 재판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2심에 더 유심히 봐야 된다. 그 유시민 작가가 여기 지금 구동유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유시민 작가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으로 500만 원 벌금 받았잖아요. 그것도 우인성 판사가 한 거예요.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놓고 자기 입으로 형무 등급 이렇게 예를 들면 그 등급이 없다 형을 때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권력이 했는데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 보면 거의 강약 약강이잖아요. 강자한테는 약하게 판결 내리고 약자한테는 강하게 판결 내리는 상황을 보면 전 이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엇인가 하나 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얘기는 썰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또 하신 말씀 있잖아요. 저 전환길이 한 얘기. 제가 아침에 전환길이 한 얘기 얘기했죠. 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그럼 예를 들면 유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로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뒤에 있다. 이건 썰입니다만 로펌이 뒤에 있으면서 로펌의 기득권들을 더 강고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하게 윤석열 이런 라인들과 접촉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 솔루션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걸 해주고 아니면 안 해주는 방식인데 그 솔루션 해결하려면 누구랑 결합이 돼야 되겠어요? 검사나 판사나 연결이 돼 있어서 자기들이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내야지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런 판결이 나오거나 기소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다면 뭐 보수적인 법조계에 있는 분이 말씀하셨다고 얘기하니 그런 관행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전환길이 들었다는 얘기는 윤석열이 직접 입으로 얘기했다고 하니 윤석열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두 가지 진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걸 다 조합을 해보게 되면 야씨 뭐가 있겠는데? 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침에 말한 거는 바로 그거죠. 전환길 씨가 나 윤석열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라고 부르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접견 가서 그때 이런 말을 들었어. 내가 그 당시에 말 못했는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줄게.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건희 라인을 통해서 큰 법무법인 로펌에서 너 탄핵 안 시키게 안 당하게 할 테니 6개월만 하다가 내려와. 오래 할 생각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딜이 들어왔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님이 누굽니까? 그런 딜에 응할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님은 절대 그런 거 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파면당했습니다. 탄핵됐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김건희 라인, 김건희를 통해서 이게 들어왔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큰 로펌에서 그런 식의 딜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근데 그 말이 신빙성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인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좀 전에 우리 이경 기자님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사실은 그랬을 가능성도 좀 매우 높아 보이는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될 당시에 캠프에 있었던 변호사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저 말을 사실은 좀 저도 많이 옛날에 들었는데 김건희만 살려줘 이 말을 여러 방에 하고 다녔어요. 윤석열 씨가. 그래서 김건희를 정말 살려준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저기 헌재가 판결이 내려질 때 얘기할 때 가장 주요하게 나왔던 게 거대한 로펌이 뒤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들이 계속 썰로 돌아다녔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밝혀지는 건 아닙니다만 아 진짜 우리가 드라마에서 봤던 거대한
사법기득권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현실에서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네. 사법개혁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뭐 한덕수, 이상민 이런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진행될 재판이 많은데 주요할 점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주로 쓰이는 게 계엄 당일날 대통령 집무실, 복도 CCTV 등 한정된 계엄 당일날을 가지고 영상 증거가 자료로 쓰이고 있어요. 그때 한덕수 측에서는 야 이거 우리 복사할 수 있게 해줘 라고 했을 때 잘라내서 이 판사 괜찮다라고 처음 알렸던 게 이진관 판사. 이 자리에서 알려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또 다시 보니까 보이는 점들이 이거는 계엄 당일날 자료만 가지고 보면 안 되겠다. 계엄 전에 그리고 계엄 이후에 약 한 달간을 놓고 누가 자주 방문했고 어떤 목적으로 했는지 이거를 더 넓은 범위에서 2차에는 다뤄야 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부분 뭐 노상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통령실을 그리고 막 공간 이런 데로 들어왔냐, 국방부 공간으로. 그 김용현 비서관이 몰래 차에 태워서 등록한 게 없이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노상원뿐만 아니라 누구누구를 데려왔을까? 네. 그러한 부분들을 보려면은 그 CCTV나 이런 영상들의 기한을 좀 더 확보해서 전방위적으로 저는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플러스에서요. 저도 무슨 얘기 들었었냐면 내란이 일어나기 전에 김영희원 관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관저가 그쪽 한남동 쪽에 있는데 그 관저에 김건희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보시면 노상원과 김영희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김영희 관저에서 만났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 사이에 수십 차례 거기 들어다녔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김건희가 만약에 그 국방부 장관 공관을 간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니 대통령 부인이 국방부 장관 공관을 뭐하러 가겠어요? 전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와 관련된 내란의 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12월 3일로 절대 읽어낼 수가 없다. 그러면 말씀하신 앞부터 뒤까지를 읽어냈을 때 전반적인 내란의 입체적인 그림들이 보여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J특검은 진짜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환님께서 분당 저희 아파트 노인정 국민의힘 지지 어르신들도요 김건희 판결 보고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하셨는데 진짜 이 판결문은 좀 이심 가서 제대로 조금 판결이 좀 나고 정말로 백대현 부장은 양형은 낮게 해줬어도 논리는 정확하게 말해줬거든요. 논리라도 좀 정확하게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를 무죄를 주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식으로 해서 1년 8개월밖에 안 주고 모든 걸 다 그냥 봐주고 이러면 되냐고요. 그래서 판결문이 나왔더군요. 네, 보셨어요? 봤어요. 네. 설명 자료만 봤어. 판결문을 보시면서는 처음에 이제 1심 선고 나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 말고 법 전문가들이 판결문을 보면서는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없으셨습니까? 완전히 많죠. 번복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도 이 무죄의 근거로 삼았던 그 블록딜 그게 선행 판결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주가 조작의 한 행위로 이미 사실 인정이 됐는데 배치되게끔 했고 공소시효 얘기도 하는데 이 공소시효 문제가 도이치모터스 건호수 일당들에 대해서도 문제가 돼서 일부는 인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특검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것만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대법원에서 다 인정된 부분과 상치되게 이거 시효 다 지났다. 다 이거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그 공동정범 관련해서 법리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포괄일제와 관련해서도 이제 잘못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의사적 그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뭔가 너는 뭐 하기로 했고 나는 뭐 하기로 했고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것처럼 이 판결은 썼는데 실제 우리 판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요즘은 하도 이게 복잡하게 정말 교묘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아래가 누구인지 양옆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하고 일을 같이 하는지 정도만 알아도 공모 공동정범을 충분히 인정을 해줘요. 기존의 판례들이 그렇게 네, 있고요. 그 대법원 판례를 이 분이 완전히 뒤집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잘못된 판례이다. 그리고 방조라고 하는 것도요. 원래
방조가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방조로 기소하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실제 이런 정도 상황이면 방조를 그냥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해도 괜찮아요. 직권으로. 근데 그것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특검이 일을 안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방조를 유죄를 주려고 해도 안 준 것처럼 내가 방조 될 수 있는 건데 니네가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판단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뭐 라틴어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뭐 애매할 때는 피고인이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뭐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애매할 때 피고인의 그 이익으로 우선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한다. 근데 그것도 피고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피고인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다른 사건에서는 특히 민주당 관련 계열의 사건에서 모든 거 전부 다 애매하면 전부 다 피고인의 불이익으로 다 이 사람은 판결했던 사람이고 이번에 김건희에 대해서만 애매하면 피고인에게 이익으로 이렇게 해줬고 또 지난번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건가요? 어쨌든 그 강남에 있는 의대생 그 여자친구 살인 사건 거기서도 그 의대생에게 26년을 선고하면서 너는 수능 만점 받은 사람이니 나중에 다시 젊으니까 돌아와가지고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이러면서 내가 약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걸 써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우인성 판사의 그 뭐 과거 뭐 판결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소환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언비어인지도 모르겠고 사실관계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무슨 관련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막 너무 재판이 돌고 있다는 황당하니까. 거죠. 근데 저도 그 후배들한테 지금 요 판례, 그러니까 우인성이 지금 판결한 거에 충돌하는 판례들, 앞선 판례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그 도이치 관련돼서는 얘기를 했지만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부정한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는데 이게 이제 계약서가 없었고 이게 이 당사자에게만 제공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를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금방 찾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뇌물을 주는데 견적서나 시방서를 넣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월 며칠에 나의 요구가 반드시 들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알선 소재에서도 약간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요게 어긋나고인데 결국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저는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봐주려고 결심한 거죠. 왜 결심했냐?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만약에 유죄가 나오면 이걸 수사했던 10수년간 수사했던 검찰 라인이 2차 특검에서 다 수사를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싹을 잘랐다 일단 이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과정에서 우인성이라고 하는 개인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이게 검찰이 10년 넘게 우리 형님 와이프여갖고 봐줬는데 그거를 수사를 이제 못하게 하려고 했구나. 그다음 두 번째 명태균 관련해서는 지금 관련자가 엄청 많고 아마 다른 재판에도 뒤집어질 것 같은데 다른 결론 나올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명태균 관련해서 이게 유죄가 나버리면 국고보조금 환수해야 돼요. 그 국민의힘. 국민의힘. 그럼 이게 430억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봐주고 그다음에 김건희의 개인 비리 관련한 거, 알선 수재 관련한 것만 처벌을 하는 걸로 작심하지 않았으면 저는 이렇게 논리 구성을 못 한다고 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판단을 대부분 지배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 판례가 엄청 있고,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라는 범죄는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경우의 수들에 대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공동정범 관련된 거, 포괄일제 관련된 거, 공소시효 관련된 것들을 어떤 법조인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맞아요. 똑같은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 그런 게 기존에 있었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처벌됐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방조 얘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1차 전주 손모시라는 사람이 처음에 처벌을 안 됐다가 나중에 처벌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 처벌 여부가 김건희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적용이 됐잖아요. 됐죠. 그래서 그때도 그거였어요. 재판부에서 방조를 그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은 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우인성 판사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그 세 가지에서 증거의 충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증거 선택의 충돌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첫 번째 도이치 판단을 할 때 이게 인지는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걸 입증하는 증거가 뭐냐면 카톡 대화예요. 근데 두 번째 그 명태균 관련된 정치자금법을 할 때는 요 카톡 대화를 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야 그거 김영삼이 좀 해줘 이 육성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지금 없어요. 없어요. 증거에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거를 판단할 때 예를 들면 같은 카카오톡 대화인데 첫 번째 위법사항에서는 이게 있는데 이게 있어도 무죄야. 이때는 이걸 인용을 하는데 두 번째에서 그럼 만약에 이걸 인용을 하면 유죄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이걸 인용을 안 해버려요. 빼버린다. 그리고 세 번째 가갖고 알선수재 때는 이거를 낱개로 쪼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받았을 때는 그 앞뒤로 재화가 없네. 그리고 두 번째 거 받았을 때 요거는 대화가 있어. 심지어 사용감도 있어. 뭐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러면 말하자면 동일한 레이어에 있는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 증거에서 이 세 개의
말하자면 위법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거를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더더군다나 특검이 물론 저는 부실하게 기소했거나 수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실제 특검에서는 이걸 유죄의 증거라고 내놓은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무죄의 증거로 활용해버렸다는 게 사실은 되게 놀랄만한 일인 거예요. 예. 계약서 없다 이걸 자꾸 주장하면서 예를 들면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그 엑셀 파일 같은 거 만들어준 건 다 허위다.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김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공천을 주겠다는 얘기가 정확히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명태균이 김영탄 해달라 이런 말을 계속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아예 명태균의 여론조사하고는 뭐 대가관계가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뭐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잣대로 보고 싶은 말로만 보고 싶은 마음으로만 그걸 판단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기 때문에 사실 이 사건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 몇 번 나왔습니다만 우인성 판사가 왜 이렇게 했냐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이랑 무슨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면서 좀 전에도 어떤 분이 뭐 조카 외삼촌 관계래요 이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처남 사이래 이랬는데 제가 확인해봤더니 다 아니랍니다. 제가 지금 기자한테 좀 빨리빨리 가서 알아봐라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그 부장이 지금 금방 기자가 동사무소에서 이 기자는 법조에서 엄청나게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쪼이니까 그냥 대답할 수 있을 원래 수도 나에게 있지.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이에요. 약간 거의 신부름꾼이에요? 이건 나의 엄청난 동생이에요. 예. 근데 어쨌든 아니라고 합니다. 정확히 답이 왔어요. 예. 자, 이 내용들이 왜냐하면 우인성 판사가 이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연결돼 있는 여러 재판들을 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건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건희가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그러니까 당대표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으로 가입시킨 요 내용이 연결돼 있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우리 뭐 이봉관 서위건설 회장이나 매관매직 이배용 씨 관련해 가지고 매관매직된 그 관련된 재판도 있고 우인성 재판이 만약에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앞서 김건희 1심에서의 그 논리대로라면 이들도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금거북이도 줬을 때 그 카드는 있지만 뭐 어느 자리를 가고 싶다 이런 워딩이 없으면 대가관계 없으니 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제가 30년 법조인 하신 선배님이 너무 이 판사가 법 기교를 부린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평가를 하시는데. 이배용 씨 관련된 재판은 이현복 판사. 그렇죠. 이현복 형사 판사. 21부. 예. 그러면 만약에 통일교 집단 당원 가입과 관련해서도 이게 한 번에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눠줬으면 이거 나눴을 때 구체적인 지시가 보이지 않으면 무죄.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또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2년 선고를 하면서 그 증거 관련해 가지고 또 사실은 이 김건희 사건에서의 증거 인정하는 방식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해요. 네. 그 권성동 씨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줬다라고 한 직접적인 사실 증거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 말을 했던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나중에 말도 바꿨죠. 예. 근데 그건 뭘 갖고 인정했냐면 카톡의 뭐 대화라든가 그다음에 사진. 5천만 원짜리 그 사진 찍어놓은 거, 그다음에 다이어리에 적혀 있는 거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 만약에 우인성 부장이 이 김건희 씨 재판에서 사용했던 그런 논리를 사용한다면 그 정도 증거 가지고는 직접 증거가 아니고 사실 나중에 또 말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증거 부족이라고 해줘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건 또 다 인정해줬어요. 권성동 의원한테는 이 사람이 법사위원장도 했고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인데 계속 혐의를 부인하니까 반성의 기미가 없다 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건희 씨한테는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하나만 샤넬백 받은 거. 그리고 샤넬백도 2개 받았는데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안 괜찮고. 그리고 유죄받은 그라프는 아직도 부인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 우인성 판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향후 있을 재판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이 내용이 항소로 갔을 때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이건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는 재판이 아니에요. 김건희 씨 관련 재판은. 그러다 보니까 서울 고법에서 항소심에서 어떻게 될까? 이건 기간이 오래 걸립니까? 근데 일단 1심에서 증거 조사를 증인을 불러서 했잖아요. 예. 그게 입증 취지가 동일하면 항소심에서는 상당히 제한이 돼요. 똑같은 사람을 1심에서 했는데 왜 또 불러? 그렇기 때문에 많은 증거 조사 과정이 좀 제해지고 그러면 좀 빨리 끝나죠. 다만 1심에서 한 부분을 가급적 또 존중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설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뒤집을 정도의 확증이 되려면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이 통상의 경우보다는 항소심
1심의 경우보다는 더 걸릴 아니 여지가 공소 유지를 하는 특검 입장에서 우리가 낸 증거는 이런 건데 왜 이게 채택 안 해주냐 등등. 근데 예를 들어서 도이치 관련해서는 지금 뭐 형사소송법상의 변호사님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만 예를 들면 이거 포괄일죄로 인정해버리면 완전 다 그냥 다른 결론이 다 되거든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러 개의 사건인 맞아요. 경우에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마지막 건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원래 그런 거죠. 예, 근데 이거를 지금 다 쪼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건 방조 맞는데 요건 지났네. 요거는 정범이라고 볼 증거가 없네. 뭐 이렇게 지금 한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기교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그 부분의 쟁점이 그거만 더 연결하면 되는 거지. 하나 예.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명태균 의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 이거 2심 판결이 나기 전에 아마 1심 판결이 다른 게 먼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적용되는 논리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윤석열도 명태균하고 똑같이 연결돼 있는 김건희하고 똑같이 연결돼 맞아요. 있는 무상으로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받았다는 위반. 그 재판이 있잖아요. 이게 김건희 재판 하루 전날 이진관 판사가 이걸 하는데 그렇죠. 준비 기일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이진관 판사는 내일 김건희 선고 있으니까 그거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뭐 연결이 됩니까 그럼?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어쨌든 똑같은 그러니까 사건인데 그것을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판단하고 저쪽 재판부에서 판단한 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는 이거 유죄로 나올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네, 예. 왜냐하면 이제 이 학급심마다 이제 판단하는 방식이 좀 다를 수가 있고 꼭 기속돼야 되는 건 예. 아니니까 그러니까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어. 저는 오히려 이진관 부장 재판부에서 이 윤석열 씨에 대한 여론조사 관련해서 명태균 씨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는 이걸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더 관심이 많이 더 가죠. 많이. 가르마를 정확히 이게 여기서 파줘야 돼요. 정확한 증거는 그거 아니에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아니 그건 김건희 그러면서 육성도 있잖아요. 네. 뭐 전화 왔죠. 미루라고 그렇죠. 해. 아니 당선인이 그러면서 어쩌고 하는. 우인성 부장은 실질적으로 공간위에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김영선에게 공천을 줬기 때문에 예.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김영선은 3등인가 꼴등인가 막 이상하게 하고 3등이었죠.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위로 올라가게 된 건 사실 이렇게 압력을 넣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날 회의록까지 공개가 됐어요. 맞아요. 그때 부위원장이 누구죠? 한기호. 네, 한기호 부위원장이 이거 그러면 3등을 공천을 주는 건 좀 그러니까 2등, 3등을 경선을 하러 돌립시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김종양입니다. 예, 2등이. 예. 2등이. 근데 이제 윤상현이 그냥 오늘 결정하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공천 과정에서 다른 사람 그러니까 대구 수성에서 공천이 잘못된 걸 아는 그 이인선, 보도를 예. 했었었는데 그때 보면 윤상현이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 하는데 당내 인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거 결정하면 안 돼. 그거 저쪽에서 연락 올 거야. 그래. 분명 연락 오면 그날 해야 돼. 음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공천 결정을 언제 합니까? 10시 반인가 10시에 취임식 하잖아요. 그 11시에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땅땅땅 해갖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들 다 압수수색해서 봤을 거라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거 심사했더만. 그래서 투표했더만. 그러니까 이거는 영향을 미친 게 아니네. 자, 그 논리면 김기현 강선우는 왜 유죄입니까? 강선우 수사 거의 못하는 유죄, 그 유죄. 논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논리면 그 얘기가 모든 다 나오고 공천은 있죠. 다 예.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통일교 관련해서 집단 입당? 그거 우리가 당 압수수색 해보니까 다 입당 원서가 있더만. 서류가 다 있더만.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적법했네. 굉장히, 이러는 거지. 지금 이제 이런 식의 논리들을 이제 뭐랄까요 우인성 판사의 그 판결문 자체의 논리를 깨는 수많은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을 또 한번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내용이 정상적으로 잘 전달이 되기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네. 앞서 김한 기자가 지적해 주셨지만 우인성 판사의 이 판결로 김건희 1년 8개월 추징금 뭐 1,몇백만 원 이거보다 거기에 연결돼 있는 도이치 주가 조작에서는 그것을 봐줬던 검사 집단 그리고 이 명태균 소위 말하는 게이트로 이익을 얻었던 뭐 예를 들면 윤석열이라는 대선 후보 그 밑에 있었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 모두의 이익이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검 수사 이제 한 가지만 특검이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석열이 그 선거 기간에 불법 사무실 쓰는 게 3개가 나왔어요. 그거 뺐다면서요? 네, 그거가 안 들어가. 네, 그거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지금 뭐가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까?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그 대선에서 자금 지원가 예를 들면 지금 권성동이 제일 싼 걸로 막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성동이 그거 외에 또 받은 게 있다라는 쇼핑백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윤석열의 그 대선을 놓고 결정적으로 나왔던 뼈대가 지금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 중에 2가지는 아예 안 들어갔고 지금 명태균이 이렇게 처리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특검이 수사를 제한적으로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특검 자기네 기간 중에 윤석열에게 줄 수 있는 망신은 줬지만 법리적으로는 이 제한적으로 기소한 거 했다. 이거를 2차 특검에서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2차 특검의 또 중요한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우인성 판사는 지금 직권남용죄 뭐 이런 걸로 지금 고발이 됐죠, 어제? 이병철 변호사가 이병철 TV 사이다 해서 얘기를 하셨던 내용이고 오늘 뭐 여러 방송에도 출연을 하셨던데 저한테 물론 카톡도 왔고요. 아무튼 그 공수처에 지금 고발을 한 거잖아요. 공수처였죠. 그리고 그 이병철 변호사 주장했던 내용이 방조 관련해서 이게 혐의가 있는 거면 재판부가 이걸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 이건 의무조항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으니까 이걸 안 했으니까 직무유기다라는 얘기로 지금 고발까지 조치가 돼 있습니다. 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힘을 실어주세요.